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8일 갑신 세 번째 기사 1597년 명만력 25년 겸 경기 등도 도채찰사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었다. 신이 경리의 아문에 나아가 신은 통명만 하고 접반사 이덕형이 먼저 들어가 만나보고 울량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송언남이 먼 자리에서 경리가 한 말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유모는 경 군문에게 죄를 졌으므로 군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도피하여 왔으니 울량 등의 일은 오로지 윤승훈에게 위임하라고 하였는데 덕형이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말로 수작하자 송엄남이 곧장 이 말을 신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감히 믿을 수가 없어서 적신하가 만나만 보고 물러왔습니다. 오후에 백도사의 통사 백응준이 와서 말하기를 지평 남이공이 백도사에게 이곳의 군량과 맞춰놓은 총독사가 전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나 정승도 금칙하여야 된다. 내가 여기에 있어도 별로 관장할 일이 없으니 어떻게 하여야 되겠는가 하니 도사가 말하기를 노야의 말에 유모는 군문에게 죄를 지고 도망쳐 왔으므로 반드시 나라를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울량 독촉은 할 수 없다 하였다. 당신은 모쪼록 여기에 있으면서 군량을 독촉하여 보내야 될 것이요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송엄남이 전한 말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신의 죄가 이미 무거워 사람과 귀신이 모두 미워하고 있는데 천만 뜻밖의 이처럼 예측 못할 말을 들었으니 꿈만 같아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나올 적에 이미 반드시 위로 국가에 누를 끼치고 아래로 자신에게 화를 부르는 일이 있을 줄 알고 진작 이러한 뜻으로 천청에 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위급한 때를 당할 이를 회피한다는 혐의를 받을까 싶어 감히 굳이 사양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마음으로 명을 받들고 왔습니다. 밤낮으로 두렵고 걱정스러워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듯 하던 중 이제 과연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신이 한번 죽는 것은 누이와 같습니다만 국가를 위하여 죽지 못하고 악명을 입고 죽는다면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이 대신의 반열에 있으면서 악명을 입고 죽는다면 국사는 또한 어떻게 두겠습니까? 삼가 빌건대 조정에서는 조속히 조처하시어 직분을 다하지 못한 무상한 죄로 신을 파직시킴으로써 신으로 하여금 명백히 연하에서 죽게 하여 억울한 무함을 씻게 하여 주신다면 실로 천지 부모의 은혜이자 국가의 다행이겠습니다. 삼가 종사간 정협을 보내어 밤낮으로 달려가게 하는 바입니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8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제독의 적반사 장우닉과 도원수 권율 경리의 적반사 이덕형이 장계를 올리기를 이달 23일 축시 초에 삼협의 중국군이 일시에 경주에서 세 길로 나누어 전진하던 바 새벽에 좌협의 선봉이 바로 울산에 있는 외적 소굴에 이르러 무찌르다 패한 양 유인하면서 다시 큰 싸움을 벌여 수급 500여 급을 베었고 외장 한 명을 생포하였습니다. 그 자를 다방면으로 신문하니 청정은 서생포에 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 밖의 적의 장막이 모두 불에 탔고 나머지 적은 성 안의 토굴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날은 저물고 남병은 아직 모두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포위를 뚫고 군병을 쉬게 한 다음 내일 이른 아침에 소탕하기로 하였습니다. 경리와 제독은 함께 적 진영에서 한 마장쯤 되는 곳에 주둔하여 수급과 우마, 기계 등을 확인하였는데 신도 뒤따라가서 보았습니다. 적굴로 들어간 적이 지금 선소로 짐을 운반하는 것을 보면 밤을 틈타 도망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다시 치게 할 계획입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9일 얼류 첫 번째 기사 우의정 이원익이 아뢰기를 당일 첩보가 도착하자 군민이 먼저 향을 피우고 사배하니 각 장수들이 모두 붉은 옷을 입고 차례로 들어와서 축하하였습니다. 신들도
각 장수들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머리 조아리어 칭하하였더니 군문이 그대들도 기쁜가 하였습니다. 신들이 소방이 황상의 넓으신 은혜와 노야의 큰 인정에 힘입어 원수를 무찔렀으니 기쁜 마음을 이루 말하기 어렵다. 과군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감격과 기쁨을 견디지 못하여 당장 와서 축하하려 하였으나 노야께서 내일 서로 만나자고 하였기 때문에 감히 오지 못하였다고 하니 군문이 내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첩보를 듣고 외노들이 경황 없이 붕괴되고 있다고 한다. 각 영의 외노 중에 청정의 군대가 가장 거세다고 하는데 이를 무너뜨렸으니 나머지는 걱정할 것 없다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9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정은 유공량이 아래기라. 대사관 허성, 사관, 남이신, 헌납, 노경임은 외방에 나가 있었다. 정은은 유인길이다. 판윤, 유자신은 문음 출신으로 벼슬아 재상의 바늘에 올랐으니 은총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정일품의 풍계에 올랐습니다. 더구나 판윤은 옛날의 경조로서 온 도성 백성들이 우르르며 누구에게나 함부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급을 뛰어넘는 명이 한번 내려지자 물정이 모두 온변치 못하게 여깁니다. 망설이지 말고 속히 개정하소서 하니 연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9일 을류 세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수령의 도피가 도처에 만연되고 있다. 수령의 도피 때문에 병사가 군병을 모아 적을 막을 수 없고 병사가 군병을 모아 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나라를 보존할 수 없는 것은 자연의 형세이다. 도망친 수령을 유울에 따라 처결하지 않을 수 없어 전일 그 가운데 가장 극심한 자는 의법 처리하도록 경리에게 고하할 것으로 전교하였으니 유사는 마땅히 그 가운데 더욱 극심한 자를 속히 가려내어 의법 처치하고 경리에게 고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생기가 있음을 조금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며진 초사만 취하여 망설인 채 차결하지 않고 있다. 왕옥은 지엄한 곳인데 여기가 어디 결성하는 것인가? 정말 회개할 내용과 같다면 이는 곧 각 고을의 수령들이 곳곳에서 모두 제고를 짓겠다는 것이 되는데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대신의 장계까지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으니 또한 무슨 까닭인가? 내가 전에 경리에게 직접 면책을 받았거니와 경리도 내게 자유로이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서는 이내 국왕께서 나와 함께 의논하여 처리하자고 하였으니 이 어찌 까닭 없는 말이겠는가? 더구나 성측에 배신이 도망했는데도 배지 않았다는 말이 있었으니 더더욱 두렵다. 이 수령들을 모두 뵐 수는 없겠으나 우선 그 가운데 한두 사람에게 법을 시행하여 그 죄를 바로잡아서 하나를 징계하여 100명이 멸려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뒤에 다른 사람을 놓아주기도 하고 감하여 주기도 하고 그 이전에는 함부로 석방을 논해서는 안 된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29일 을류 네 번째 기사. 황서몰 형조 차미로 홍이상을 형조 참판으로 윤탁을 시강은 사스로 노경임을 사관은 헌납으로 신험을 종부시 정으로 정홍익을 예문관 봉교로 임수정을 대교로 삼았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30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30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마 제독의 차관이 첩서를 가지고 울산에서 오니 상이 별전에서 접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러 대인들이 소방 때문에 친히 시석을 무릅쓴 탓으로 큰 공이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감격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소이다. 천병이 다치지는 않았소이까? 하니 차관이 아뢰기를 23일 4시에 천병이 청정의 별영을 무너뜨렸는데 그날 밤 청정이 서생포에서 울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천병이 바야흐로 도산을 포위하고 공격하는데 적군은 높은 둔덕에 있고 아군은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상자가 퍽 많았습니다. 그러나 23일, 24일 사이에서 싸움에서 마, 주, 두
천총만이 탄환을 맞고 죽었을 뿐 죽은 군병은 30명도 안 됩니다. 수로를 따라온 외적들은 천병에게 쫓긴 나머지 배가 뒤집혀 물에 빠져 죽은 자가 수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였다. 이어 물러갈 것을 고하며 아뢰기를 저는 지금 요양에 가서 지 너사를 뵙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니 상이 예물 단자를 정정하면서 이르기를 먼 길을 달려왔고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으므로 보잘것없는 물건으로 남아 정의를 표하오이다. 하자 차관이 아뢰기를 좋은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또 이처럼 상품을 받으니 환감합니다. 군문과 국왕께서 주신 것은 모두 저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두 마 노이아 때문이기에 제가 감히 사용하지 않고 받아가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교계를 청하니 아뢰기를 저도 예의를 조금 합니다. 제가 먼저 절하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머리를 조아렸다. 상이 중문에 이르러 전성하니 차관이 아뢰기를 관직이 낮아 감히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제3굳이 사형하였으므로 상이 어쩔 수 없이 뜰하게 내려가서 전송하였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30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상이 세자와 함께 백관을 거느리고 궁전 앞에서 황은에 살해하였는데 사배 삼고두례로 의식을 마쳤다. 울산의 첩보를 듣고 이 예식을 거행하였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30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상이 군문에게 행행하여 의식대로 배례를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울산의 승첩은 모두 황제의 은혜이자 대인의 위엄이었소이다 하니 군문이 말하기를 어제 제독의 차인에게 들었습니다. 가등 청정이 서생포에서 밤에 울산으로 달려갔다가 울산이 이미 무너졌으므로 도산으로 들어갔다 하니 얼마 안 가서 생포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이 함락되던 날 외장 한 사람이 근갑을 입은 채 죽었는데 이자도 청정과 같은 관원이라고 합니다. 청정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으므로 그 운명이 다하여 스스로 도산으로 들어갔으니 아군이 해안을 처단하며 부산 양산과 전라도의 적이 감히 구원하러 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전라도의 적이 저대로 발동한다면 응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이득을 보고 경솔이 진격하게 되면 이런 여의치 못하고 군의만 손상시키지 않을까 매우 염려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분부가 지당하외다. 그러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배신이 불공대천의 원수에 대해 너무도 마음 아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왜다. 하니 군문이 말하기를 이기면 참으로 좋겠으나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게 되면 관계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10분 당과하여 천만 조심하도록 하소서. 적병이 적다면 형세를 보아 도모할 수 있지만 역시 천병과 약속하여 같이 거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여러 적 중에 청정이 가장 강하니 청정을 격파한다면 나머지 적은 셀 것도 못 되려오이다. 이번이 반드시 소방이 제조될 수 있는 기회외다 하니 군문이 말하기를 청정은 반드시 격파될 것입니다. 병마는 족하지만 이 양초가 넉넉지 못하면 이를 속기 성사시킬 수 없습니다. 양초를 독촉하여 이어 되는 일이 매우 긴급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상가 분부를 받들겠습니다.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겠습니까? 황은이 망극하여 아침에 신하들을 거느리고 북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그대로 배정하였소이다. 하니 군문이 말하기를 앞으로 태평할 것이라고 하며 저희도 머리 조아리어 축하의 절을 올렸습니다. 덕근대 정월 21개 복근의 수병이 곧 곧장 관백의 소굴로 향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상께서 조선을 위하여 열성의 병마를 조발하였는데 동원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황제의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동방 사람들이 천추만세를 두고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군문이 말하기를 덕분에 귀국의 일병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데 중요한 것은 양심을 부추겨 진작시키는 것입니다. 적에게 투항한 사람도 잘 조유할 것이요 함부로 베어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단절시키지 마소서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분부대로 따르겠소이다. 대인의 지위에 따라 계유하여 불러온 자가 이미 만수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과인이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 대인들을 거듭 수고로 비니 마음이 늘 불안하외다 하니 근문이 말하기를 조선 사람도 역시 중국 사람인데 심유경이 강화한 것은 이를 매우 그르친 것입니다. 강하지 않고 그 사이 오로지 군량의 일에만 전념하여더라면 오늘날 어찌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모두가 소방의 일을 위해서인데 무거운 죄에 빠지게 되었으니 어찌 억울하지 않겠소이까. 바라건대 대인은 애써 구제하여 주기 바라오 오로지 믿겠소이다 하니 군문이 말하기를 국왕의 뜻은 그의 정상을 참작하여 곡진히 용서하려 하지만 이를 그르친 죄는 사면하여 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처자들은 이미 충분히 되었고 그 자신도 지금 사죄에 들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소방은 곧 번방이어서 천조의 사체를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바라건대 대인께서 신리하여 주기 바라오. 그니 은사의 사행이 있게 되는데 소방이 이 사행에서 에게 신리시킬 것을 상주하리 하외다. 이 계획이 어떠하겠소이까 하니 군문이 말하기를 지금은 큰일이 성취되지 않아 허장에 관계될까 싶습니다. 큰일이 성취되고 나서 황상께서 기뻐하실 적에 상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삼가 따르겠소이다 하고 드디어 하직하고 나왔다. 상이 황궁하였는데 군문이 회의에 차왔다. 상이 읍하고 사리하였다. 군문이 말하기를 당장 사람들을 보내어 전라도의 장관에게 작은 이득을 탐내어 큰일을 그렇지 말게 하라고 분부하소서. 광량의 싸움에서 김응세가 죽었으니 군민도 반드시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얻은 것은 적고 잃은 것이 많으니 어찌 손해만 보고 이득은 없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선 대군이 오기를 기다려 고사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이 일을 서둘러 각 장관에게 선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즉시 사람을 자출하여 급히 보내 각별히 신칙하겠소이다 하자 군문이 말하기를 일이 많아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예물단자를 정정하니 군문이 종이만 받았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30일 병술 5번째 기사 판의금부사 윤근수가 아뢰기를 신들이 지난번 도망친 수령들의 죄상을 핵실하여 개품하였습니다만 어제 유사가 된 자가 꾸며진 초사만을 위하여 망설이면서 처결하지 않고 있는데 우선 그 가운데 한두 사람은 반드시 법률에 의거 시행하여야 된다는 전교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개했을 적에 형추할 수령으로 아직 상의 전교를 받들지 않은 자 외의에 대해서는 하인을 낮추하기도 하고 감사를 하여금 사핵하여 처치하게 하며 다른 것에 의거 살펴서 아래라는 정교만 받들었으므로 그 문서를 가져다 사핵하여 개품하였습니다. 10월 1일 도망친 수령에 대해서는 경리의 분부대로 배워야 하는데 정상과 죄의 범에 의심이 없는 자는 군율에 의거 차례로 분변하여 아래라는 정교를 받들고서 신들은 이렇게 해서는 적발해 내기가 어렵고 혹 이문을 참고한다면 그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때 이미 회개하여 윤호받았습니다. 이래서 이번 회개에서는 미처 자세히 살펴 아울러 아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컨대 대신 유성룡이 사핵한 경기수령의 공죄에 대한 계의본은 아직 본부에 내려가지 않아서 신들이 미처 보지 못하였고 김응남이 이 암 등의 죄를 청한 서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관작을 보존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미 낮추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에 의하여 살펴 아래라는 정교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소상하지 않은 것까지도 예의에 따라 회개하였었습니다. 이 모두가 신들이 너무나 불찰한 소치가 아닌가 합니다. 상상의 정교를 받더니 너무도 황공하여 감히 와서 대지합니다 하니 대지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30일 병술 6번째 기사 허조가 아뢰기를 새로 제수한 토산 현감 이귀는 조사를 생략하고 부임시킴으로써 해조에 개하하였습니다. 이귀는 당초 선유관으로 내려갔는데 담당한 일을 아직까지 반도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까닭없이 수령을 제수하는 것은 사체상 온편치 못하니 마땅히 채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수령도 중임인 만큼 채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선유 자사원을 자정하게 하여 인근 각 고을을 출입하면서 교수를 선유하게 할 것과 개한 사목에 의거하여 그대로 모곡하여
군량에 보태게 할 내용으로 관찰사에게 임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이기는 수령에서 채차하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옛부터 화를 좋아하고 일 만들기를 좋아하는 무리 중에는 세상이 어지러운 틈을 노려서 제멋대로 행동하여 나라에는 보탬을 주지 않고 백성에게 해만 끼치는 자가 있었는데 지금 이기가 그러하다. 군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수갈하는 데 심력을 다하여 국가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바로 조정에서 원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기는 변설로 자신을 내세웠는데 조정에서는 이를 믿어 의심하지 않았으니 백성들의 피해가 컸다. 소모장이 되어서는 강원도의 온 경내가 원망하였고 수령이 되어서는 전라도의 한 고을이 텅 비었었다. 이미 시험한 것이 이리하면 꼭 그만두어야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또 선유라는 명칭으로 제차 수령의 직임을 주어서 황해도를 이기의 종행지지로 만들어야 하는가? 이기를 위한 계책으로는 잘된 일이라 하겠으나 황해도의 백성은 무슨 죄란 말인가? 난이 일어난 일에 관호가 너무 많아. 관호는 10가지인데 비해 구관하는 일은 한 가지이고 간신히 살아남은 백성은 한 명인데 비에 침탈하는 관원은 10명이다. 그 가운데 이기와 같이 허탄하고 흉포한 자가 하나의 관직을 빙자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었다. 조정에 아무리 인재가 없다고 하지만 어찌 이게 이기만이야 못하겠는가? 성주의 명감으로 이기는 마음이 허황되니 한갓 그 말만을 흠모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전교로 곡진이 일컫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중임을 주어 백성들이 견디지 못한 뒤에야 비로소 파면시켰으니 국가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선조 7월 95권 선조 30년 12월 미상 정류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래기라. 북도의 군병이 강하다는 사실은 예로부터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이번에 군병을 징발하여 중국군을 도와 적을 토벌하는 일은 국가의 존망이 메인 것으로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합니다. 그런데도 본도의 군병을 징발에다가 뽑아 보낼 적에 수령들이 아랫사람에게 위임시켰기 때문에 향수의 생리들이 인연하여 농간을 부려 온갖 뇌물만으로 저항하였던 탓으로 전사와 출신 및 정예롭고 실한 군병은 모두 탈루되고 지치고 병든 자로 구차스럽게 숫자만 채웠으므로 이에 원망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길을 메우고 있으니 보고 듣기에 매우 놀랍습니다. 신들이 본도의 징병에 대한 성책과 병조에 간직된 남도의 강년, 방목을 가져다 조사해보니 출신한 자의 숫자가 적지 않은데 함흥, 영흥 등 큰 고을에서 뽑은 출신자의 수가 각 한 사람뿐이고 다른 고을도 모두 이러합니다. 이로서 본다면 군병들이 원망하여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형세입니다. 본도의 관절사는 한 지방을 오로지 위임받았음에도 징병의 막대한 일을 편비하여 손에 맡긴 채 태만하게 검칙하지 않음으로써 이와 같은 패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병조도 군병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도목과 방목을 조사하지 않은 채 일체 본도의 성책에 맡겨 정예로운 무사를 전부 탈락시켰으니 전혀 살피지 않아서 군정을 유기한 잘못이 매우 큽니다. 관찰사 송은씨는 각별히 추구하고 생랑청은 파직시키소서. 그 가운데 독심한 수령 및 향수의 생리와 군령의 군관으로 외람되의 폐단을 일으킨 자는 본도의 순한 어사로 하여금 일일이 적발에 아뢰어 무겁게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 7월 95권 선조 30년 12월 미상 정류 두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라. 죄인 임충간 임몽현이 어젯밤에 도망쳤습니다. 왕후의 제수가 도망친 적이 전에 언제 있었습니까? 매우 놀랍습니다. 사수가 문의 자물쇠 등 제구를 뽑아 버렸으니 이는 반드시 그 문으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상직한 낭청과 형리와 그 시간에 옥을 지킨 군졸들을 함께 추구하여 무겁게 다스리는 한편 임충간 임몽현의 부모와 처자를 잡아다 죄인들이 나타날 때까지 가두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7월 95군 선조 30년 12월 미상 정류 세 번째 기사. 상이 동낭중의 관소에 행행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남쪽 소식을 듣건대 흉적을 섬멸하였다니 황은이 만극하오이다. 이 또한 여러 대인의 덕분이요 하니 낭중이 말하기를 천병과 기국 병마의 힘으로 성공한 것이지만 실로 황령과
귀국의 종사, 생민의 큰 목욕에 힘입었던 것입니다. 이적을 다 선멸하고 나면 저도 곧 하배를 올리겠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창남포를 충청도와 전라도 등지에 내려보내어 곡물과 바꾸는 일을 어제 이미 호주 판사에게 분부하였습니다만 모쪼록 속히 보내어 곡물과 바꾸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본부가 은 1만냥을 제청하여 임청에서 청포로 바꾸어 놓은 것은 해빙이 된 뒤에 곧 운반해 올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곡물로 바꾸는 것이 편리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미 병마를 조발하였고 또 군량을 내어준다 하니 황은이 만극함은 물론 더욱 대인의 깊은 배려에 감사하오. 우리나라가 군량을 마련할 힘이 있다면 마땅히 자력으로 마련하여야 하는데 황조에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니 우리는 무엇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하니 낭중이 말하기를 포자가 많이 나오면 귀국 백성들도 옷감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자주와 뵙지 못했으니 오늘은 조용히 얘기를 나누고 싶소이다 하니 낭중이 말하기를 국왕께서 동대인을 만날 것이라고 하고 나도 군문에 나가야 합니다. 피차 일이 있으니 술잔은 이만 하시지요 하였다. 상이 예물 단절에 정정하고 나왔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미상 정류 네 번째 기사. 상이 도독의 관소에 행행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천병이 울산을 공격하여 무찌렀으니 황은이 만극하오이다. 여러 대인들의 위덕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소이다 하니 도독이 말하기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군문과 낭중 등 여러 관원이 모두 이곳에 있으면서 기국에 많은 소란을 끼쳤고 또 존체를 수고롭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여러 대인을 모시고 있는 것이 영광스러워 일신의 수고름을 알지 못하겠소이다 하니 도독이 말하기를 가등청정이 지금 포위된 뒤 속에 있다고 생포된 외병이 모두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청정은 적중에서 가장 강한 자인데 이제 선멸하게 되었으니 나머지의 적은 토평할 것도 없겠소이다. 여러 대인이 직접 시석을 무릅쓰고 이런 큰 공을 세웠으니 무엇으로 보답되어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하니 도독이 말하기를 귀국의 병사는 시궁의 기에만 훈련시킨다면 외적보다 더 강할 것입니다. 3만 명 가운데 1만 명은 그를 가르치고 1만 명은 무술을 훈련시킨다면 10년이 못 되어 모두 쓸만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술을 청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축하의 술잔이요. 하니 도독이 말하기를 16역은 지금 갇혀있고 소 안찰은 충군되었습니다. 귀국에는 보고가 없었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심대인이 우리나라를 위해 와서 여러 해 동안 이곳에 있었는데 장차 중재에 빠지게 되었으니 우리 군신들이 모두 억울해하고 민망해하면 뭐라 표현할 수가 없소이다. 어떤 계책이면 구출할 수 있겠소이까? 아니 도덕이 말하기를 큰 공이 완전히 세워진다면 군문께서 상본하여 구출할까 합니다. 이때 귀국에서도 상본하여 석대인을 구제하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삼가 받들겠소이다 하였다. 도독이 말하기를 원일에 용전을 설치하고 하례를 거행하여 하는데 어느 곳이 좋겠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부내에서 신료를 건너리고 거행하겠소이다 하였다. 상이 예물단자를 증정하니 도독이 사양하고 받지 않고 활만 받았다. 상이 하직하였다. 상이 황궁하니 낭중과 도독이 일시에 회례차 왔다. 상이 의식대로 영접하였는데 낭중을 먼저 영접하고 도독을 뒤에 영접하니 각기 좌석에 앉혔다. 상이 말하기를 오늘 두 대인이 비부에 영광스럽게 왕림하셨는데 날씨 또한 추우니 술을 한 잔 올리겠소이다 하니 낭중이 말하기를 술이 좋으니 다 마시겠습니다 하였다. 도독이 어상을 옮기기를 청하여 자기의 좌석보다 위가 되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천조 사람은 무인일지라도 예절에 익숙하여 진태가 볼만하고 주선이 본받을만 하오 하니 하고 승지 박동량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내일에는 군문을 배워야 하는데 신년인 만큼 풍속에서 말하는 덕담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낭중이 시첩을 올렸는데 이는 접반사 한덕원 및 통관의 상사를 청한 것이었다. 상이 이르기를 이는 곧 저들의 직분 내의 일이요. 그러나 오늘 대인을 모셨으니 그 영광이 크고 또 이렇게 분부하니 상사를 받겠소이다 하니 낭중이 사리하고 도독과 함께 떠나갔다.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미상 정료 다섯 번째 기사.
이철이 병조의 도망병에 의해 계사를 올렸는데 입계하니 상이 선교하였다. 전에 이미 발락하였다. 지루한 글과 긴 말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보탬이 없으니 허비할 것 없다. 대저 적 앞에서 도망치는 자는 국가의 상형이 있다. 만약 이들로 하여금 두어 마리의 곡식을 바쳤다 하여 왕법을 벗어나서 날뛸 수 있게 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자기 집에서 두어 마리의 곡식을 베고 편안히 누워서 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고생스레 서슬이 시퍼런 창칼 속에 목숨을 바치려 하겠는가? 이는 반드시 도망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배우도 오히려 막을 수 없거든. 더구나 제 장수를 팔고 제 나라를 팔고 또 스스로 군에서 도망치도록 가르치는 데이겠는가?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러고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이는 이웃 나라에서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 대저 우리나라의 이런 사정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반드시 고식적이고 구차하게 하기 마련이어서 저기에서 벗어나면 이리로 들어가는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므로 정사가 제대로 거행되지 않고 백성이 법을 우습게 보고 있다. 하는 일이 이와 같것으로 여우와 다람쥐 정도도 오히려 잡을 수 없을 텐데 더구나 저 도도한 적을 소탕하고자 하니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도색질하여도 베지 않고 패군하였는데도 베지 않고 도망쳐도 베지 않는 그 까닭이 무엇인가. 이는 형벌을 쓰지 않았다는 예전의 교화가 오늘날에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것이다. 아, 예전 사람이라고 어찌 베어 죽이기를 좋아하였겠는가. 죽임으로써 죽임을 막은 것이 어찌 부질없는 생각이겠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는 구구하게 한두 사람을 고식적으로 보아주다가 천만 사람을 본연시키지 못하고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 도망병을 꼭 다 뵐 수는 없으나 그 가운데 극심한 자는 가려내어 배워서 군법은 반드시 시행된다는 것을 보이지 않아서는 안 된다. 곡식을 뇌물로 바치는 법령을 속히 없애라.